세상의 시작을 기억하는 왕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하늘을 지배하는 신과 대지를 품은 여신 사이에서 태어나 아무것도 없던 땅 위에 최초의 왕국을 세웠다는 인물. 그의 이름은 마네스. 문제는 그가 실존했는지조차 오늘날 아무도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프리기아. 지금의 터키 중서부, 아나톨리아 고원 한가운데 자리 잡았던 고대 왕국이다. 수천 년 전 이 땅에는 그리스도, 페르시아도 아닌 독자적인 문명이 꽃피웠다. 오늘날 남겨진 거대한 암석 신전과 해독조차 완전하지 않은 비문들이 그 시절의 흔적을 조용히 증언하고 있다. 고대 그리스의 기록들은 프리기아의 시작을 한 인물에게로 돌린다. 마네스, 프리기아의 첫 번째 왕후. 그리스 신화의 언어로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하늘의 신과 대지의 여신으로부터 직접 태어났다고 알려져 있다. 신의 자손이 땅 위에 내려와 왕이 되었다는 이 이야기, 어디까지가 신화이고 어디서부터가 역사일까? 마네스에 관한 기록을 남긴 것은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들이었다. 그들은 프리기아의 왕통을 거슬러 올라가다 결국 마네스라는 이름 앞에서 멈추었다. 그는 시작이었고 그 이전에는 기록이 없었다. 문명의 기억이 닿지 않는 그 너머에서 신화가 역사를 대신하고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마네스의 배우자는 칼리로에라는 이름의 여신이었다고 전해진다. 물의 신성과 연관된 이 이름은 소아시아 신화 전통에서 낯설지 않은 존재다.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이후 소아시아 신화 전승의 핵심 인물들로 이어졌는데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이름이 바로 아티스였다. 아티스. 마네스의 후손으로 알려진 이 인물은 데지모신 키벨레와 얽힌 비극적 신화의 주인공으로 기록되어 있다. 키벨레 숭배는 소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훗날 로마 제국에까지 전파될 만큼 강력한 종교 전통으로 자리를 잡았다. 마네스의 가문이 이 거대한 신앙체계의 신화적 뿌리에 놓여 있다는 사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한다. 마네스라는 이름 자체가 그리스어처럼 들린다는 점이 학자들 사이에서 오랜 의문으로 남아있다. 프리기아는 그리스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독자적 언어와 문화를 가진 문명이었다. 그렇다면 왜 프리기아 최초의 왕 이름이 그리스식으로 전해지는 것일까? 이 이름을 붙인 것이 그리스인들의 시각이었을 가능성을 연구자들은 오랫동안 주목해왔다. 고대의 왕통 기록에는 놀랍도록 일관된 패턴이 있다. 새로운 왕국이 세워질 때마다 그 창건자는 거의 예외 없이 신의 자손으로 기록된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태양신의 아들이었고 메소포타미아의 왕들은 신에게 선택받은 자로 기억되었다. 마네스의 신성한 계보 역시 이 보편적 패턴의 일부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화의 껍질을 벗겨낸 자리에 무엇이 남을까? 일부 연구자들은 마네스가 프리기아 초기 부족 연합의 실제 수장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여러 시족을 처음으로 통합한 지도자가 있었고 세대를 거치면서 그 기억이 신화의 언어로 변환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역사적 인물의 신화화 과정은 다른 문명에서도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 고고학적 증거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지금의 터키 중부 지역에서 발굴된 유물들은 기원전 2000년 무렵부터 이 지역에 이미 상당히 정교한 문화가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유물들이 마네스라는 이름의 특정 인물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지는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언어학은 또 다른 실마리를 제공한다. 프리기아어는 그리스어와 분명한 친족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두 문화가 아주 먼 옛날 공통의 언어 뿌리에서 갈라져 나왔음을 시사한다. 마네스라는 이름이 두 언어 전통 모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은 이 인물이 두 문화권이 교차하는 어느 지점에서 형성된 존재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제 유력한 가설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첫 번째 가설은 마네스가 순수한 신화적 발명품이라는 것이다. 프리기아인들이 자신들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낸 상징적 조상, 즉 실존 인물이 아니라 집단 정체성의 서사적 출발점이라는 해석이다. 이 가설은 마네스에 대한 어떠한 독립적 고고학 증거도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잘 맞아떨어진다.
그러나 이 가설도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완전한 허구의 인물이라면 왜 그의 후손들의 이름과 계보가 이토록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을까? 아티스, 칼리로에, 그리고 이어지는 세대들의 이름은 단순한 신화적 상징보다 훨씬 더 체계적인 계보의식을 반영한다. 누군가 이 이야기를 매우 오랫동안, 그리고 매우 주의 깊게 이어왔다는 인상을 준다. 두 번째 가설. 마네스는 실제 했던 인물이지만 후대의 기록 과정에서 신화의 언어로 덧씌워졌다는 것이다. 역사 속에는 이런 사례가 드물지 않다. 뚜렷한 업적을 남긴 실제 지도자가 세대를 거치면서 반신화적 존재로 변모해가는 과정. 이것은 인류의 집단 기억이 작동하는 방식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가설 역시 한계를 가진다. 만약 실존 인물이 모델이 있었다면 그의 흔적이 왜 고고학적으로 전혀 확인되지 않는 것일까? 기원전 2000년대 소아시아에는 방대한 문서 기록을 남긴 강력한 제국들이 존재했지만 그 어디에도 마네스에 해당하는 인물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 번째 가설은 더욱 흥미롭다. 마네스는 특정 개인이 아니라 프리기아 왕권이라는 제도 자체의 신화적 의인화일 수 있다는 것이다. 왕이라는 역할이 처음 생겨나던 그 순간을 인격화한 존재처럼. 이 시각에서 보면 마네스를 찾는 질문은 최초의 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왕권이라는 개념의 탄생을 묻는 질문이 된다. 세 가설 중 어느 것도 마네스에 관한 모든 의문에 답하지 못한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문명의 시작은 늘 기록이 닿기 전에 어딘가에 있고 인류는 그 빈자리를 신화로 채워왔다. 마네스는 프리기아의 역사를 알려주는 인물이기 이전에 인간이 자신의 기원을 어떻게 이야기로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일지도 모른다. 신의 후손인가, 실제 했던 왕인가, 아니면 왕권이라는 관념의 신화적 투영인가. 마네스는 오늘도 그 대답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어쩌면 그 질문 자체가 프리기아 문명이 수천 년을 건너 우리에게 남긴 가장 의미 있는 유산인지도 모른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